네, 오늘은 병원에 오시면 임상실험 뭐 요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임상실험 하면은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제가 진료를 할 경험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임상실험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 처음에 아무 내용 없이 이제 "임상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가시면 보통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입구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연구라고 하면 4 단계까지가 있는데, 1 단계, 2 단계는 이제 환자분들이 접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 단계, 4 단계, 우리가 흔히 이제 3 상, 4상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3 상이나 4 상에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후향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수십만 명, 수만 명들이 이제 진료하셨던 기록들을 다 분석을 해 보았더니 이제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런 정보가 많이 쌓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실제 전향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진료를 했을 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들이고요. 실제 환자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을 때 어떤 위험 요소들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뭐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이나 또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분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당할 경우에 이제 3 상, 3 단계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그 환자분에게 동의를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상 연구들 중에서 몇 가지 부정맥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가지는 혈전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은 좀 드린 부분인데, 심방세동 환자분들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혈전제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기존의 혈전제로서 10 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억제제, 또는 2 번을 억제하는 억제제, 좀 복잡하지만 기존에 먹고 있는 혈전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출혈의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요렇게 이제 11 번, 뭐 11 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조절하는 혈전제가 최근에 연구가 되었고요. 실제 요 혈전제를 환자분들께 복용을 했더니 기존에 먹고 있던 이 네 가지 종류의 노약에 비해서 출혈의 가능성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100 명, 200명 소규모 데이터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환자분들이 등록이 되어서, 그리고 오늘부터 환자분이 동의를 받은 날 기준으로 그 이후에 약을 복용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반응이 좋은지, 부작용이 적은지, 효과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제 3상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11번 혈전제를 복용하는 것과 기존의 약을 복용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복용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에 먹고 있던 혈전제보다는 나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적을 것 같다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약에 조금 임상 시험을 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연구는 그 심방세동 시술을 하시고 나서 혈전제를 좀 끊어 보고자 하는 이제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뇌졸중의 위험이 적은 분들 중에서 전극도자 절제술 이런 시술을 하고 부정맥의 재발이 없이 잘 유지되는 분들에서 한 군은 혈전제를 실제 끊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은 기존대로 이제 혈전제를 복용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1 년, 2년 정도 보면서 뇌졸중이 정말로 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죠. 이런 것들이 실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전도 연구인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몸에다 붙이는 패치형 심전도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나 항상 있는 부정맥이 아니라 이제 발작적으로 막 나오는 부정맥 진단하는 데 상당히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부정맥의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심전도를 오늘 찍었을 때 앞으로 이제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의심이 되고 계속적으로 두근거림이 있는 환자분들이 일 주일짜리 심전도를 저희가 부착을 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심전도 2장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지능이란 것들을 통해서 부정맥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부정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환자분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일주일짜리 심전도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주일 또는 길게는 2 주짜리도 붙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도움을 얻게 되면 본인의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는 연구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 드릴 것이 이제 뇌졸중이 있는 분들에서 등록을 하는 건데 뇌졸중이 있는 분들에서는 이제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을 해야만 재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병원 오실 때마다 찍게 되는 심전도만을 가지고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걸 진단을 하다 보니까 진단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제 몸에 붙이는 심전도라든지 휴대폰을 활용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부정맥을 계속 진단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원에 와서 심전도를 찍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런 몸에 붙이는 패치형이라든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계속 집에서도 이제 심방세동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심방세동 진단에 있어서 더 유용한지를 보고자 하는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런 패치형 심전도나 장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연구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각각의 군에서 어떤 군에 들어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요런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실제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심방세동 진단보다 훨씬 더 좋은지 아니면 뭐 거의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타진을 해 보지만 환자분들에게 원칙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후양적으로 이미 진행을 하였던 치료를 하였던 많은 환자분들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에 있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3단계 연구가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본인이 참여하기 싫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듣고 쭉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상 연구라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100% 이해하였고 동의하신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진료 지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부정맥을 진단하고 혈전제를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본인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원한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라든지 약에 대해서 나도 조금 확인을 하고 싶고 사용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